재무전략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소개하겠습니다. 본 재무전략 운영 프로그램은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재무적인 판단과 분석, 그리고 전략적인 결정을 신속 정확하게 내리기 위한 지원 툴입니다. 기업은 항시 선택과 결정을 하여야 하는 순간을 가지고 있으며 잘못된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결정을 미뤄서도 안 됩니다. 배는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게 가장 안전하지만은 배는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와 아닌 거와 마찬가지로 기업도 항상 항해하면서 꾸준히 투자하고 변화에 도전하고 혁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기업에 당면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재무 전략적인 판단과 결정을 신속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여 실전적인 실습을 통하여 학습과 재무 전략을 실전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화면에 12가지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대략 읽어보면은 구기계 대체를 위한 신기계 구입 유무를 판단하는 것과 적자 사업부를 폐기 유무 판단하는 것과 아웃소싱이라는 것은 외주 용역을 말합니다. 아웃소싱 유무 판단하는 것과 저가의 대량 주문 수주 유무 판단하는 것과 제한된 자원화의 생산 품목 선택과 가동률 최저가 판단하는 것과 추가 가공 공정 선택 유무 판단하는 것과 시설을 구입할 것인가 아니면 임차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과 손익분기점과 CVP 시뮬레이션을 판단하는 것과 원가 차이 기본 부속 4가지 정리 테이블을 우리가 보는 것과 가중평균 자본 비용 WACC를 계산하는 것과 내부 수익률에 의한 투자 판단과 12번째 간이 가치 평가 툴 밸류에이션 툴이라는 것을 밸류에이션 툴은 제가 고유하게 저만이 가지고 있는 정리된 툴입니다. 12가지의 툴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툴은 엑셀로 작성되어 있어 사용하기가 편할 뿐 아니라 간편하며 각기 필요한 부분을 사용자가 실무에 맞게끔 쉽게 조정하거나 응용도 가능합니다. 본 시스템의 사용 방법은 메뉴에서 이렇게 클릭만 하면은 원하는 재무전략 판단 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동된 각 재무전략 판단 워크시트에는 보시면은 이 초록색 컬러가 다 있습니다. 초록색 된 부분에만 기본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목적하는 결과물이나 데이터를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디를 클릭하더라도 입력되는 요구되는 초록색 바탕의 화면에다가 입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하살표 박스가 있습니다. 그 하살표 박스를 클릭해 보면은 해당되는 프로그램으로 이동을 되니까 한번 실제 들어가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1번을 한번 클릭을 해 보면은 신기계 구입과 구기계 대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구기계가 지금 현재 낡고 성능이 약화되어 있을 때 신기계를 도입하는 것이 회사에 유리할까 아니면 불리할까라는 것을 판단하는 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초록색 박스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은 그 결과값으로서 신기계를 구입하여 구기계를 대체하는 것이 8,500만 원만큼 이득이다 하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툴은 신기계 구입과 구기계 대체를 결정하는 툴입니다. 다시 우리가 메뉴에 들어가서 두 번째 사업부 폐기 유무 판단하는 툴을 클릭해 보면은 적자 사업부 유지 혹은 폐기를 결정하는 툴인데, 만일에 회사의 사업부가 예를 들어서 전자사업부든 아니면은 음료사업부든 관계되는 사업부명을 넣고 그 지금 현재 이 사업부가 월 혹은 연 매출에 그 다음에 비용을 제외하고 실제 적자가 났을 때 계속 적자 나는 사업부를 유지를 할 거냐 아니면 폐기할 거냐,
유지하는 것이 이득이냐 아니면 폐기할 것이 이득이냐는 것을 결정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입력하면은 자동적으로 결과값이 사업부의 계속 유지는 손실이 지속되므로 폐기해야 한다 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입력된 데이터에 의거하여 결론을 낸 워크시트에 보면은 전자사업부를 유지하면은 6천만 원의 적자가 생기고 전자사업부 폐기를 하면은 5천만 원의 적자가 생기니까 1,000만 원이 적자가 더 나기 때문에 전자사업부를 계속 유지는 손실이 지속되므로 폐기해야 한다 하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메뉴로 들어가겠습니다. 메뉴에 들어가서 세 번째 아웃소싱 유무 판단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자가 제조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아웃소싱 외주 용역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툴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존 생산량이 몇 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변동비와 고정비가 어떻게 되고 아웃소싱을 했을 경우에 현재 가격보다도 몇 프로를 더 깎아준다 혹은 절감된다 하는 오파가 있을 경우에 우리는 분석을 하여서 우리가 자가 제조를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아웃소싱을 해야 될 것인가 어디가 더 회사의 이득이냐는 것을 재무 전략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했을 경우에는 외주 용역 시 절감액은 3,120만 원이 발생함으로써 외주 용역을 선택해야 한다 하고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네 번째 저가의 대량 주문 수주 유무 판단입니다. 클릭을 해보면은 회사의 영업이나 경영에 방해되지 않는 경우에 즉 회사의 영업이나 경영에 방해되지 않는 전제 조건 하에서 저가로 값싼 가격으로서 대량 주문을 우리가 회사가 받을 것이냐 아니면 거절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툴입니다. 즉 어느 주문업체가 현재 시중 가격보다도 아주 값은 싸게 그러나 양은 대량으로 주문했을 경우 이것이 회사에 얼마나 이득이 되느냐 아니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손해가 되느냐는 것을 판단하는 툴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초록색 바탕에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은 결과값으로서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공인손익 분석표에 의하면은 수익 발생으로 특별 주문을 받는 게 유리하다. 즉 말하자면은 대량으로 저가 주문 받는 것이 회사의 여러 상황을 분석해 보니까 이것이 유리하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 가지고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메뉴로 들어가서 보면은 제한된 자원의 생산품의 선택 유무 판단에 들어가겠습니다. 제한된 자원 즉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계 및 설비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기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자원이 우리가 기계명이 M 사출기라고 했을 경우에 M 사출기가 투여되는 각 제품별로 여기 각 제품별로 단위당 판매 가격과 변동비 그리고 월 소요량, 제품별로 소요량 그리고 제품별로 단위당 이 기계 가동 시간이 우리가 입력을 하면은 우리가 M 사출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은 가장 최대의 수익을 낼 수가 있는가 하는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전략 툴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회사 최대의 이익을 위하여 최적으로 자원 활용된 총 공헌이익은 10억 6,224만 원이다 하고 이렇게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추가 가공 공정 선택 유무 판단하는 것을 6번째를 클릭하면은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 추가 가공의 의사결정을 하는 툴입니다. 즉 지금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생산 품목이 다시마와 우리가 김을 생산했을 때 1차 가공 판매 가격은
우리가 140원이고 1차 가공 원가는 178원이고 이라서 우리가 38원의 적자가 나고, 김은 1차 가공 판매 가격이 120원이고 원가가 98원이라서 22원 이득이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2차 가공을 하였을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마를 2차 가공을 하였을 경우는 270원을 받을 수 있고, 김은 우리가 2차 가공을 하였을 경우에 160원을 받을 경우에 이러한 손익을 우리가 판매 가격과 추가 가공비를 우리가 분석을 하여서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 추가 가공을 하여야 될까 아니면은 안 하고 1차 가공으로 끝낼까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그 단 결론은 여기에 분석된 결론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다른 고려사항이 없다면은 회사는 2차 가공을 하여 총 수익을 증가시킨 것이 바람직하다 하고 나타납니다. 여기에 우리가 입력하는 자료에 의해서 결과값은 다르게 자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7번째, 시설을 구입할 것인가 임차할 것인가를 클릭한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시설이나 장비를 우리가 구입이나 건설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임대를 할 것인가, 어느 것이 회사의 이득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 초록색 바탕에다가 입력만 하면은 원하는 결과값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고정자산이나 시설을 우리가 창고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경우에 창고를 입력하고, 지금 연간 우리가 창고가 지금 이제 필요한 건설하는 비용이 5억이나 든다. 그리고 5억이 들 경우에 우리가 자금 조달은 자기 자본은 2억이 되고 우리가 차입은 3억을 한다. 자기 자본 비용은 우리가 10%지만은 차입금 지급 비용은 지급이자는 5%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자기 자본 비용은 WCC니까 10%가 되겠지만은 우리 차입금 자본 비용은 예를 들어서 5%만 우리가 한다 할 경우에 5%를 우리가 고칩시다. 자, 이렇게 고치고 나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우리가 초록색 글씨에 다 넣는다면은 결과값으로서 상기 목적물, 즉 상기 목적물 창고는 임차보다는 구입하는 것이 4,625만 원만큼 더 유리하다 하고 결론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표에서 분석을 하여서 시설이나 장비를 구입할 것인가 아니면 임대를 할 것인가, 어느 것이 유리하냐는 것을 판단하는 재무전략 툴입니다. 다음, 손익분기점과 CVP 시뮬레이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손익분기점, 브레이크이븐 포인트와 재무전략 CVP, 코스트 발륨 프로핏 애널리시스 시뮬레이션입니다. 여기에 매출액과 고정비와 변동비를 입력을 하면은 그에 따른 내용이 자동으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재무전략을 위한 8가지 조상 연습에서 여기 보면 영업이익을 얼마가 달성됐을 때, 혹은 고정비가 얼마가 고정비가 변동됐을 때, 변동비가 얼마가 변동됐을 때, 매출 단가가 얼마가 변동됐을 때, 매출액이 얼마가 변동됐을 때, 목표 영업이익이 얼마일 때 목표 매출액은 얼마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7%를 하지만은 이거를 2%로 할 수 있고, 이게 4%도 할 수 있고, 뭐 1%도 할 수 있고, 이거는 임의로 우리가 이 수치를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시뮬레이션 표입니다. 다음, 원가 차이 기본 분석 4가지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가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 표준 원가를 하고 있는 기업이나 원가 계산을 하고 있는 제조업체에서는 원가 계산을 하고 난 이후 실적과 표준 원가를 대비하여 분석하는데, 이 분석하는 것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쉽게 분석하고 그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간이 분석 정리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즉 표준 원가와 실적은
크게 보면은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매출 차이, 재료비 차이, 직접 농업비 차이, 그리고 네 번째 변동 제조원가와 고정 제조원가 차이입니다. 이러한 것은 여기에 초록 색깔 있는 부분에만 입력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모든 매출 차이가 얼마고, 재료비 차이가 얼마고, 직접 농업비 차이가 얼마고, 변동 제조원가와 고정 제조원가 차이가 실적과 표준원가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정리하여 내어주는 표입니다. 이것은 표준원가를 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제조업체에서는 아주 요긴하게 간단하게 응용해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다음, 가중평균 자원비용 계산 방법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중평균 자원비용은 WACC, Weighted Average Capital Cost는 그린 박스에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하면은 가중평균 자본비용이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여기에 가중평균 자본비용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과 요령을 적어 놓았습니다. 읽어보시면은 가중평균 자본비용을 이해하고 산출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기자본 비용률은 통상 5등급으로 나뉜다 해가지고 5등급을 표시하고, 그리고 투자 대상 위험 개수와 추정 비용률을 열거해 놓은 것은 많은 참고 자료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내부 수익률에 의한 투자 판단입니다. 내부 수익률이란 투자 판단은 내부 수익률 IRR, Internal Rate of Return입니다. 산출에 의한 투자 결정은 우리가 투자 결정을 하는 데는 투자 수익률이나 투자 해수 기간이나 여러 가지 요인도 검토해야 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IRR, 내부 수익률입니다. 내부 수익률 플러스 투자 수익률, 내부 수익률, 그리고 해수 기간, 이러한 부분을 공통적으로 조사를 하여서 분석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나, 만일 한 가지만 가지고 투자 결정을 하라고 한다면은 내부 수익률에 대한 투자 결정이 가장 합리적으로 권고되는 사항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린 박스에다가 투자 금액과 이자율, 그리고 현금 회수 기간, 이러한 것을 입력한다면은 결과적으로 내부 수익률은 6%로서 상기 이자율 8%보다 낮으므로 투자 가치가 없는 것으로 사라진다는 결론을 자동으로 유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부 수익률을 이용한 투자 결정 판단 툴입니다. 다시 들어가서 간이 가치평가 툴에 보겠습니다. 간이 가치평가 툴 밸류에이션 트리는 제가 고심하여 개발한 가치평가 구조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오른쪽에 가치평가 내용에 대해서는 총 51가지입니다. 51가지의 가치평가를, 그리고 유형은 17가지 모델, 가치평가 모델 51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본 데이터만 넣어서 가치평가를 산출하는 가치평가의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적석 가치평가 가기로 클릭하면은 적석 가치평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7가지 모델 51가지 가치평가는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가치평가 금액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산출하는 방법은 여기 오른쪽에 3번, 4번, 20번, 25번, 22번, 26번, 여기 이 번호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입력을 하면 됩니다. 내가 만일에 ROIC를 산출하고 싶다 하면 ROIC에 필요한 데이터는 7번, 8번, 10번, 12번, 20번이니까 그 번호를 찾아가지고 입력을 하면 이 데이터가 산출이 됩니다. 여기에 색깔이 먹여지가 있는 것은 여기에 필요한 내가 찾고자 하는 가치평가 모델의 색깔과 그 다음에 입력해야 되는 칸의 색깔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색깔을 찾아가지고 입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1가지 가치평가, 그리고 17가지 모델은 거의 가치평가에 대한 내용이 모두 망라되어 있습니다. 어떤 가치평가든 원하는 곳에다가 몇 가지 데이터만 입력하면 바로 가치평가가 산출되는 비교적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에서도 없는 한 테이블에 가치평가를 모두 정리하여 열거하고 시스템으로 확정시킨 가치평가 구조도입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고 필요하면은 또 우리가 검토하여 수정도 하고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메뉴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재무전략 운영 프로그램은 거의 마쳤습니다. 물론 사용하는 도중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약간의 수정하는 방법과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새로운 재무전략의 툴을 넣는 방법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